안녕하세요. 홈앤런TV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영상을 송출하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영상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는 영상은 편집 없이 업로드 되므로 영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현재 사회적 재난이 되어버린 전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청년 및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인이 연립 다세대 주택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신규 임차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절대로 계약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기간이 2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신규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만기가 2025년 6월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이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이 네이버 부동산이니까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검색하시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역을 강남구로 한번 선택을 해 보시죠. 빌라 주택으로 들어가서 단독 다가구 전원주택 상가주택 한옥주택은 다 제외하겠습니다. 빌라 연립과 거래 방식은 전세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강남에서도 젊은 수요가 많은 대치동으로 한번 보시죠. 자, 전세 2억 5,500만원짜리 매물입니다. 대치동 900의 68번지, 전세가 2억 5,500만원, 층수는 5층에 전용 면적은 28.03, 융자금 없는 주택. 그러니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계약을 하실 때 선순위 융자가 있는 주택은 절대로 계약하시지 마시길 권합니다. 전세, 융자가 없는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알림이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지도 검색 중에 텍스트가 편해서 텍스트로 검색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0의 68번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호수에 대한 정보들이 뜹니다. 5층 28.03, 그럼 5층에 28.03이 501호, 502호는 20.12니까 501호 매물이 되겠네요. 자, 공동주택 가격은 2억 3,600만원. 자, 이 공동주택 가격에서 보증보험 가능한 계산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140% 곱하기 전세가율 90%. 자, 2억 9,736만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설명드리려면 올해 기준으로는 126%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2억 3,600만원 곱하기 126%는 2억 9,736만원. 해당 매물이 전세가는 2억 5,500만원이고 보증보험 가입 한도는 2억 9,736만원이기 때문에 이 주택은 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전세가율을 90%로 적용했지만 정부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전세가율을 70%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계약했을 때는 2억 5천에 계약했지만 내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2년 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억 3,600만원 곱하기 140% 곱하기 전세가율을 70%로 적용하게 되면 2억 3,128만원. 그러니까 전세라는 구조는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이 해지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
2억 3천이 보증보험 가입되는 기준이면 소유주가 2천 몇백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마련하지 못하면 또 갇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 받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주택을 통해서 한번 예시를 다른 주택을 한번 보시죠. 전세가 5억입니다. 대치동 901-46번지 4층 건물의 전용 면적은 27.92. 대치동 901-46번지 4층 건물의 27제곱이었으니까 27.9이네요. 3억 8백만 원이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3억 8백만 원 곱하기 126%. 자, 3억 8,808만 원. 자, 해당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한도는 3억 8,808만 원인데 전세 5억에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은 계약 안 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은 계약을 안 하시면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목적물을 받고 그 목적물의 이 공시 가격만 환산할 수 있으면 1분이면 이 집이 보증보험 가능한 주택, 가능하지 않은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신규 임차인들은 이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존 임차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네이버 부동산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본인 보증금에서 이 보증보험 한도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조건에 계약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거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입니다. 자, 전월세 21년 하반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이분은 10월이니까 23년 10월이 이제 만기가 되는 거고 이분은 12월이니까 23년 12월이 만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만기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통보를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계약 진행이 가능한 물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임차인은 어떤 분들을 숙지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보증보험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면 소유주에게 만기 6개월 전에 계약 종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2개월에서 6개월 전이기 때문에 만기 2에서 6개월 전에 계약 종료 통보하시면 됩니다. 단 소유주가 보증금을 보증보험 한도 이내로 낮춰준다면 연장 계약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보증보험은 가입하시기 권합니다. 혹여나 소유주가 보증금을 못 빼준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게 세입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영상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임차인을 예시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화곡동 1049-24번지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49-24번지 1049-24번지 클릭하시면 자, 이분은 3층에 34.73 3층 34.73이니까 302호가 되겠네요. 302호, 303호가 되겠네요. 가격은 같은 면적이면 동일합니다. 1억 9,400, 303호도 마찬가지로 1억 9,400만원. 자, 1억 9,400만원 곱하기 26%. 자, 2억 4,444만원이 보증보험 한도입니다. 그러면, 자, 이분은 2억 9,800에 살고 있지만, 자, 소유주가 새로 임차인을 받으려면 보증보험 한도가 2억 4,444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이제 만기 전에, 지금 6월이잖아요. 12월이면 6개월 전이잖아요. 보증금 안 낮춰주면 나가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인분은 2억 4,444만 원의 세입자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밑에 것도 한번 보실까요? 자, 2억 2,570만 원입니다. 살고 있는 보증금이. 3층에 26.24. 3층에 26.24면 자, 이거랑 301호가 26.24일 겁니다. 자, 1억 5,300만 원 똑같죠? 1억 5,300만 원. 자, 1억 5,300만 원 곱하기 126%. 자, 1억 9,278만 원. 자, 이분은 1억 9,278만 원이 보증 한도입니다. 이분도 이제 계약 끝나면 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나간다고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을 찾고 정 안 된다면 월세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 소유주가 내려줄 돈이 없다. 사기꾼은 아니지만 내려줄 돈이 없다. 보증금을 못 빼준다고 하면 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돼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전세를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본인 자금 5천만 원에 전세 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면 첫 번째로는 20년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황이 됩니다.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20년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 이걸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면 이 전세 대출 1억 5천을 정부가 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든 대위 변제를 먼저 합니다. 해당 은행에. 그리고 무이자로 분할 상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월로 환산을 하면 1억 5천만 원 나누기 240개월이니까 62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매월 원금 상환 금액이 됩니다. 그럼 1년이면 750만 원 곱하기 11을 하면 되니까 750만 원. 만약에 2년이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집에 거주하면서 전세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면 경매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경매라는 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 보증금 2억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예시로 내가 전세 2억에 사는데 이 집이 경매로 나와서 1억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이 경락인이 1억 플러스 차액이 1억이 남는 거죠. 모자란 돈이 1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차액을 변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낙찰되든 본인하고 상관이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 사기로 해서 보증금 다 날렸다라는 분들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실제 임차인들은,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1년 뒤에 이 주택이 경매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정리가 됐을 때 750만 원은 원금 분할 상환을 한 거고, 기존 보증금 5천만 원에 원금 상환 750에서 임차인한테 돌아오는 돈이 5,7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집에서 경매 진행이나 이런 여러 절차를 통해서 시간이 2년이 소비가 됐다. 그러면 1,50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원금 상환 1,500만 원, 합 6,500만 원을 돌려받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거주 이전의 자유만 사라진 거지 그 집에 사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본인 자금 5천만 원에 전세 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효과적으로 보면. 물론 나중에 이제 변제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는다라는 건 있겠지만, 월세나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 집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기간 2년.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 있는 임대인과
돈 없는 임대인을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소유주가 돈 없는 임대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세 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지 사장으로 해서 이제 소유권이 다 넘어가서 변제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이제 돈 없는 임대인인 거고, 이 전세를 공급하고 본인은 아파트나 이런 데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돈 있는 임대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런 세입자, 피해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거를 이 돈 있는 임대인한테는 청구를 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청구를 해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거고, 이분들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를 해서 받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 2년 동안 이 시장에 돈이 있는 임대인과 돈이 없는 임대인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분들의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돼서 배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도 피해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피해자가 소유주가 될 거냐, 임차인이 될 거냐, 아니면 정부가 될 거냐. 정부가 피해자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정부도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재 시장은.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가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청년 및 사회 취약 계층이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으로부터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청년 및 사회 취약 계층이 매수해도 되는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설명드려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